네, 오늘은 정독도서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독도서관은 북촌에 위치해 있고 원래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건립 중등학교로 건립된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자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은 이제 도서관으로서 시민들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또 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죠.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 정독도서관에 김옥균의 그 집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옥균은 여러분도 이름 많이 들어본 사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종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외국의 어떤 선진 문물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때 그런 개화에 좀 적극적이었던 소위 말하는 급진 개화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입니다. 또 오늘의 주제인 갑신정변을 주도한 사람이기도 하죠. 갑신정변의 주도자가 됐던 사람들은 촌 근처에 다 모여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김옥균 터가 여기 있고 또 그 외에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김옥균 거의 바로 옆집에 살았다 그러고 또 근처에 뭐 박영효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도 다 집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우니까 서로 교류하기도 좋고 또 그러면서 같은 꿈을 의논해 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독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학교 느낌이 나는 건물이죠. 네, 김옥균 집터라고 이렇게 표지석이 나와 있네요. 여기가 지금 제가 찍는 곳이 입구 쪽인데 입구에서 나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쭉 오면 있네요. 저는 좀 왼쪽부터 돌아서 한참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이쪽에서 보면 정독도서관이 오른쪽에 표지석을 바라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한 꿈을 꾸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갑신정변 때 김옥균은 민중들에게 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민중들이 불태웠다고 하네요. 서재필이 살던 집도 바로 근처라고요 합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같이 대화를 나눴을까요? 김옥균의 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지트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독도서관부터 지금 제가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는데 근처 골목들이 다 맛집이나 카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데이트로 오시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시국인지라 헌법재판소 근처에 오니까 경찰 버스들이 저 멀리서 보이네요. 현재가 통제되어 있을 것 같아서 밖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를 온 이유는 박규수라는 사람의 집터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박규수는 조선 말기에 상대 개화파의 어떤 시조격인 인물입니다. 네, 여기 헌법재판소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이 개화사상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약간 놀이터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규수의 사랑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뭐 김옥균, 박영효, 뭐 홍영식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개화사상에 대해서 듣고 같이 토의하면서 꿈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기 멀리 나무 하나 보이시죠? 저게 이제 백송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안 보이는데 흰색이에요. 그래서 저게 좀 흔치 않은 좀 귀한 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저 나무가 있는 쪽이 그 박교수 집터입니다. 박교수는 또 연암 박지원 선생이 손자로도 유명하고요. 본인부터가 되게 똑똑한 분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박 교수를 통해 시작된 개화에 대한 움직임, 개화 사상은 이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김옥균 같은 급진 개화파와 또 온건 개화파가 또 있는데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청나라에 대해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입니다. 청나라와의 어떤 조공관계, 상하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이제 온건개화파, 청나라에게 자주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을 파트너로 생각했던 급진개화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개화파에는
민씨들이 주로 온건개화파였어요. 그래서 민씨 가문의 좀 대표주자 민영익 뭐 이런 사람들이 온건개화파였습니다. 민영익 같은 경우에는 가평전병 직전에 미국에 갔다 오긴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랑 유럽을 돌면서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서양 문물을 공부할 때 혼자 유학책을 읽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그런 해외를 체험한 것이 빛을 체험했다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를 현실에서는 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고종은 청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극진개화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균과 그 동지들을 가까이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극진개화파가 원하던 바와 달리 점점 청나라의 또 조선에 대한 그립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또 이모군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고 해서 조선의 구식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고종과 명성황후의 정책들을 좀 반발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궁으로, 창덕궁으로 아예 들이닥쳤고, 거기에 이제 위협을 느낀 명성황후가 고종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했고, 3,000명의 군대가 파견돼서 고종과 민씨와 명성황후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는 천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전통의 조공 관계를 넘어서서 근대 질서의 어떤 주라고나 할까요? 근대적 개념의 어떤 상하 관계로서 천국과 조선의 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싶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김옥균과 그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서구 열강들이 있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른 근대화가 필요한데, 청나라에게 주권이 거의 뺏기다시피 하면은 원하는 대로 근대화를 추진할 힘이 없다,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옥균과 그 동료들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자신들이 권력을 잡아야겠다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어떤 거사를 모의했던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인사동 방향이고요. 여기에 역사적인 현장이 또 남아 있습니다.